자, 복고일 선생님 모시고 이번 남북회담 성과와 뭐 반성할 점 이런 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. 잘된 점, 잘못된 점 뭐가 있을까요? 우선 성격을 살피면은 북한에서 블러핑을 했어요. 네. 이 블러핑이라는 것은 그 받아낼 자신 있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그 낚이는 겁니다. 네. 그러니까 북한이 이번에 스스로 우리 지금 낚여 들어온 겁니다. 그래서 시한을 정해놓고 이러이러한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네. 이러이러한 행동을 하겠다고 했는데 우리가 꿈쩍 안 하니까 스스로 덫에 네, 걸렸죠. 걸려가지고서 네. 무슨 수를 써서라도 빠져나가려고 한 겁니다. 네. 그래서 평화로운 그 결말을 맺는다는 명분으로 그 시한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무효화시킨 거죠. 네. 그것을 우리가 알면서도 보다 나은 그 결과를 우회해 가지고 못 이기는 채 받아들인 거니까 우리의 완벽한 승리라고 할 수 있죠. 사실은 우리가 좀 더 밀어붙여서 좀 더 많은 것을 얻어냈어야 하는 게 아니냐. 북한은 뭐 실질적으로 포기한 게 없다는 얘기가 있습니다. 그것은 이제 그 시간대의 그 문제입니다. 북한을 너무 모르면은 네. 그 구석으로 몰면은 단기적으로 우리가 큰 이익을 보는 것까지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이것도 끊임없이 이어지는 연속 게임의 한 라운드거든요. 네. 그 한 라운드에서 너무 많은 이득을 취하려고 하면은 아무리 적대적인 관계라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은 손해날 수가 있거든요. 네. 그리고 둘 다 의도치 않은 결과로 발전할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국정을 맡은 분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죠. 걸린 것이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 이번에는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말하자면 빚을 놓은 겁니다. 네. 또 물론 북한은 사악한 집단이니까 빚을 놔줬다고 해갖고 나중에 그걸 갖다가 뭐 갚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북한과의 대화에서 우리가 여유를 갖고 나갈 수가 있겠죠.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번 남북회담은 대한민국의 완승이다. 그러니까 뭐 할 수 있는 최대의 것을 얻어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. 그러니까 상황에서 가장 최적의 결과를 얻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 네. 우리가 북한과의 관계는 끊임없이 이어지기 때문에 작은 승리보다는 길게 봐가지고 우리 페이스대로 가야 되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아량도 보이고 적의 약점을 간파하는 기술도 보이고 그리고 그 기술에 따라 가지고 그 꿋꿋하게 정책을 관철하는 의지도 보였기 때문에 여러모로 두루 우리의 능력을 과시한 셈이라 할 수 있습니다. 박근혜 대통령께서 모처럼 지도력을 보이셨어요. 유감 표명이라는 게 사과로 보기엔 좀 미흡하지 않느냐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. 그게 그래요. 저쪽의 낯을 너무 깎으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다음에 또 그걸 만회하라고 그런 겁니다. 사람의 낯을 그러니까 체면을 중시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겠죠. 그러니까 저쪽에서 그 한 것이 우리 마음에 안 든다고 해가지고 평가절하 하려는 움직임은 썩 객관적이라 보기는 어렵죠. 저는 좀 확성기 방송을 중단한 것은 조금 아쉬운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? 그래서 적에게 아픈 것을 계속 그 한다는 것, 그것도 좋은 점도 있고 위험부담도 있겠죠. 근데 이런 거 판단할 때는 여러 가지 정보가 필요한데 사실 시민들이 그런 정보를 갖고 있질 않아요. 그렇습니다. 특히 그 우리 우방인 미국 그리고 일본의 태도 또 중국에서 오는 시그널 이런 것을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. 어떤 선에서 타협을 해가지고 최적이라고 판단할 정보를 우리 국민들은 사실 갖고 있지 않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최고 지도자가 어떤 결정을 내리면 좀 뭐랄까 그걸 한 수를 접어주고서 그걸 평가해야 됩니다. 우리 국민들이 판단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가졌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좀 지도자에게 부담이 되죠.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차마 말할 수 없는 그런 정보들을 지도자들은 항상 가지고 있고 이것이 그런 결정을 내린 바탕이 되기 때문에
국민들은 이거를 모르고서 참 이 결정이 옳다 그르다를 논하는 것은 좀 어폐가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. 예, 원래 거래라는 것은 좀 아쉬운 걸 남겨야 좋은 법입니다. 네.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이른바 전승절 참가 어떻게 보십니까? 그 사실 외교부 실무자가 아니면 사실 모르는 겁니다. 그건 단기적으로 상황에서 취하는 일회성 결정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판단이 어렵고 다른 나라가 참가 안 해서 보면은 참가하면 그것도 문제가 있지만 또 대신 참가한 데가 빛이 나니까 그걸 어떻게 계산하느냐는 문제인데 숙고하신 거로 보고 저는 박 대통령의 그 판단을 일단 지지하겠습니다. 자,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 어떻게 보십니까? 자, 딱 반환점을 지났습니다. 임기가 5년인데 2년 6개월을 지났습니다. 저는 그거 하나 높이 사고 싶어요. 청렴한 지도자다. 이 세상에 청렴한 지도자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. 그렇죠. 저는 그거 한 가지라면 보더라도 일단 지지하고 싶습니다. 그 정책의 실패라든가 뭐 지도력의 부재, 특히 이제 그 이른바 소통 문제 이런 것이 거론된다는 것은 부정한 대통령 때문에 속앓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거든요. 아, 그건 훨씬 저차원의 문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. 기본이 다 되어 있잖아요. 우리가 대통령을 믿을 수 있잖아요. 그러니까 대통령이 무능하거나 아예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거나 뭐 아주 부패했거나 이런 거에 비하면 지금 나오는 문제점은 설령 문제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렇게 심각한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. 그렇죠. 일단 그 무신분립이라고 신뢰가 없으면은 국민 사회가 설 수가 없습니다. 알겠습니다.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